예, 물론 지금의 관건은 해외 유입 차단이 급선무입니다만 국내 상황도 이 신천지와 대구 경북 지역을 빼면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그들을 향해서 결국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또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입니다. 이 현장 예배 강행에 대해서 오늘 서울시, 정부 다 칼을 빼들었는데 벌금 300만 원 어떨 때 물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 정부가 제시한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낀다든지 손소독제를 소독한다든지 그다음에 앉아있을 때 거리를 한 2m 이상 띄운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라는 권고가 있어요. 이제 그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감염법 관리법 위반을 혐의로 해서 벌금 300만 원을 이제 매길 수 있는 것이고. 예.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대형 교회들이 한 서울 시내에 한 8군데가 이제 예배를 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대체로 이 어떤 규칙을 지켰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몰렸고 또 더군다나 뭐 띄엄띄엄 앉는 것도 없이 빽빽하게 모였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진행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벌금 300만 원을 이제 부과를 하고 금지를 한다는 것인데 예. 저는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만이나 이런 데는요 벌금이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300만 원이 약하단 말씀이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벌금 300만 원 같은 경우는 일부 교회에서는 그냥 내고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클럽 같은 경우에. 근데 공권력이 이렇게 약해도 되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상황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벌금 300만 원 때린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뭔가 좀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그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있잖아요. 어제 현장 점검 분위기 만만치 않았습니다. 옥내 그 전층과 또 옥외까지 빡빡하게 밀집되어서 예배를 봐서 추산하면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어찌하여 주일 예배에 경찰들이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합니다. 사람들 그런데 원하는 신도가 있어서 했고 일주일에 한 번뿐인데 어떠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장혜철 평론가님 더 밑에 일부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이분들은 아니 왜 아무리 우리가 위반했다고 왜 우리만 뭐라고 하느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당국이 실시하는 조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나 미온적이가 아니냐는 겁니다. 앞서 이현정 위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이동 금지부터 시작해서 자택 대피령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부 대형 교회들이나 또 클럽 같은 유흥업소들 상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게 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권고만 하고 300만 원 정도의 벌금만 취할 뿐 뭔가 강제적인 조치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논란을 만들지 말고 정부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엄격하게 행정력으로 집행을 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인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자아내는 게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이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대형 교회들에서 주일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재개한 것,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오프라인 예배나 집회를 안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국무총리가 발표해서 사랑제일교회 이름 하나만 콕 집어서 언급한다던가 또는 지금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저희 뉴스 탑10에서도 다뤘지만 클럽 같은 유흥업소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랑제일교회가 좀 과도하게 타겟팅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또 총리 같은 분들이 발표를 할 때 더 건조하고 더 드라이한 태도로 알겠습니다. 입장을 발표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제 저 화면이요. 주차장에서 현장 예배를 보는 화면, 뭐 마스크를 안 쓰신 교인들도 조금씩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희 평론가님, 네. 대구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저런 주차장 말고 아예 불 꺼놓고 예배를 봤다는 현장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한 그 교인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날짜를 바꾸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장소를 바꾸는 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한 장소를 빌려서 그 합동 예배를 보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변칙적인 방식으로 합동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일 날 80여 명의 그 행정직원들을 동원해서 대구시가 점검을 했는데 한 8곳의 교회 정도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변칙 예배를 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12번의 예배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이 계속되면은 숨바꼭질 같은 게 되는 거죠. 정부와 이렇게 그 협조를 해가면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양해하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숨바꼭질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행정력이 더 많이 들고 교회는 교회대로 불신의 어떤 진원지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고요.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을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개신교에서는 왜 컨트롤 타워가 없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말고도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장사진을 이뤘던 강남과 홍대 일대의 클럽 앞 그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거리두러 클럽을 가진 않죠.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거리두러 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부대끼러 가는 곳이 클럽이지 않을까. 유명무실한 게 클럽이라는 공간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까 뭐 한 개 절대 안 되는 곳이고 음료, 뭐 술들을 마실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고 또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뭐 거의 귀에 대고 소리 지르는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말이라든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클럽 DJ들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우려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조차 젊은 층도 이게 천하무적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권고가 잘 안 먹히잖아요. 그럼 또 강제적인 조치를 오 교수님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더 세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확진자의 퍼센트를 확인해도 20대가 26%를 넘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다만 이 사람들은 쉽게 병이 낫는다 이거죠. 심하게 앓지 않고. 하지만 이분들은 증상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슈퍼 전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걸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분들 중에 지금 이 코로나19에 문제가 돼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이토크롬 스톰이라고 해서 폭풍이 시작돼서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면역력이 아주 완벽할 때 이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 면역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정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클럽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이 거리두기라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 상태를 두고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시설, 클럽, 무비판적으로 일단 지금 가시는 분들 저하고 같이 잠깐 이 영상을 볼게요. 이렇게요. 원래 이렇게 도미노처럼 불이 성냥개비로 엉겨 붙잖아요. 저렇게 성냥개비 하나만 빠져도 확산이 뚝 끊기는 좀 어떤 현상인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성냥개비 불 붙이는 저 영상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걸 좀 내포하고 있는 영상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 교수님, 이번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임상위원회 전문가 한 분이 종식은 어렵고 가을 대유행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 감염 지수가 2.2를 넘어 2.5를 넘는다고 하면
우리 국민 전체의 약 60% 정도가 감염이 돼야 집단 면역을 얻어서 이 코로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확산세가 지금 많이 꺾여가고 있지만 제2의 다시 한 번의 폭발이 한번 올 것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미 스페인 독감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조금 잦아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집단 면역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는 제2의 폭발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더욱이 우리가 아직 뭐 백신도 없고 치료 약제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용해서 확산을 막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이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 5명 가운데 3명이 면역력이 생겨야 종식이 될 것이다. 다소 충격적인 관측도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